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짧게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한 주식들, 최근에 회원분들도 문의가 많고 저희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 잠깐 해보고, 세 번째로는 목표 주가에 대한 건데, 뭐냐면 저희가 그 보유한 종목 중에서 처음에 매수했을 때 당시 때 설정한 목표 주가가 있는데, 최근에 점점점 목표 주가를 저희도 조금씩 낮추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강한 반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거래량이라는 이것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 반등이 있어서 매우 기분 좋긴 해야지만, 이 거래량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거래량이 전일보다도 이게 좀 줄면서 올라오는 이런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더블 바텀이 나온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좋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 번 정도라도 이 지금 코스닥 이 바닥에서, 이 고점 대비 이 많이 빠진 이 바닥에서 그렇게 급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량과 어떤 양봉이 좀 제대로 된 어떤 무언가가 좀 나왔을 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나?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오늘의 이 상승은 좋지만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마음이 뭔가 확 변하거나 뭐 두려움들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밸류 매력이 좀 높아지는 구간인 것이죠. 코스피 자체가. 코스피가 선행으로 봤을 때는 PER도 10배 아래로 내려왔고 PBR도 다 10배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뭐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죠, 아래로. 근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지고 조금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정확히 바닥을 찝어서 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언저리부터라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는 와중에 오늘 나왔던 이 상승이 기분 좋긴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날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폭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 제목이 요거인데요.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아직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긴 한데, 이거의 기저는 뭐냐면 이것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치명률인데요. 주요 호흡기 전염병의 치명률을 비교한 표인데, 에볼라 같은 경우에가 50% 정도, 메르스가 한 34%, 사스가 한 10%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코로나19는 지금 1.4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절 독감이 0.2라고 하니까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계절 독감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보고가 된 자료를 보면, 특히 오미크론 확산 시기 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치명률은 0.15 정도까지도 떨어진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0.15 정도까지도.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이제 정말 계절 독감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뭐 통계치들이 더 많이 나와야겠지만 분명히 코로나가 약해지고 접종률은 높아지는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뭐 진짜 통계를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내용도 있고, 분명히 시- 이제는 시장이 분명히 다시 정상화되는 어떤 무언가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뭐 클래시스라든지 한번 해볼까요? 클래시스도 보면 어, 오늘 한 10% 올랐잖아요. 근데 클래시스도 리오프닝 관련주인가 생각해보면 좀 넓게 본 거죠. 아, 뭐 이렇게 이제 정상화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어떤 정상화가 되면 어떤 뭔가 이런 미적으로 뭔가 조금 더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크게 보는 어떤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보유한 종목 중에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있고, 아니면 아예 축소해서 뭐 하나투어라든지 하나투어, 뭐 대한항공,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딱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런 리오프닝 이런 주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좁게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와 크게 봤을 때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나눠 본다면, 아직은 이 좁게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확인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어떤 심증은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크게 봤을 때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좋아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적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 실적이 죽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실적이 확 올라갈 애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요런 애들은 코로나가 있어서 이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 우상향했던 애들. 그렇지만 코로나가 정상화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애들, 이런 것이죠. 다시 잘 해보면 이렇게 가는 애들,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졌던 애들이냐,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갈 애들이었는데 이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낮아진 것이고,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갈 애들, 저희는 요것들을 택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드렸던 건데, 분명히 회원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도 실적을 보면 이 손이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잘.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TF를 매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행 레저 관련하면 타이거 여행 레저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구성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강원랜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아난티, GKL, 제주항공,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오늘 보면 등락률도 제주항공, 뭐 아난티 이런 애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 애들을 개별로 사서 어떤 좀 불안한 이런 리스크를 안느니, 저희는 요거 타이거 여행 레저 ETF를 좀 매수하는 것이 차라리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 뭐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떤 다양한 숫자들도 나오지만 실제로 기업 실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여행 레저 ETF를 조금 매수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뭐 ETF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개별 종목처럼 심하진 않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좀 길게 본다면 뭐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길게 본다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저희가 좀 요즘에 내렸던 이유가 저희가 자주 써드리는 내용 중에 주가를 구성하는 것은 PER과 EPS 요 두 가지로 그냥 편하게 뭐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ROE의 어떤 변화라든지 할인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거 말고 그냥 흔히 편하게 설명할 때를 설명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피가 선행으로 보면 PER이 지금 9.6배 정도까지를 제가 확인해 봤었거든요. 어제인가 엊그제. 코스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PER이 뭐 15배 가까이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PER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PER과 EPS의 합인데 예를 들어서 실적은 이렇게 유지돼요. 실적은 유지되지만 PER이 하락하면서 주가의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PER이라는 것은 정해지는 게 조금 불규칙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높게 주고 PER을 어떨 때는 낮게 주고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우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실적이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시장 분위기와 함께 낮아지면서 주가가 같이 주가의 기대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유지되지만 분위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고 이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EPS까지도 조금씩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EPS를 보면 과거의 EPS가 있겠죠. 현재 EPS 21년도까지 마무리했다고 하고 미래 EPS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과거 그러니까 실적 계산할 때 저희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 그다음에 미래 실적을 다 넣고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데 과거의 실적과 현재 실적은 뭐 거의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지만 미래 실적들이 좀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PER이 낮아지는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미래 실적까지도 EPS를 좀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주식이 주가 목표치가 EPS로만 계산하면 안 빠질 EPS가 PER이 낮아지면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EPS와 PER과 함께 EPS까지도 미래 EPS까지도 낮춰버리게 되면 주가는 더 목표 주가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반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EPS와 PER의 관계라고 했을 때 PER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긴축 속도보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속도를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겠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늦어지면 좋겠다. 근데 늦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실적은 그대로 있지만 PER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PER이 계속 상승하면 증권사들도 기대 실적을 기대 어떤 컨센서스를 좀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실적이 그대로였던 애가 PER을 올리면서 미래의 실적까지도 같이 올려버리면 목표 주가도 더 상승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회사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무슨 악재로 인해서 확 빠진 거예요. 이렇게 악재와 시장의 어떤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목표 주가를 요 정도로 봤다가 시장에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확 빠지면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PER이 낮아지면서 목표 주가가 점점 슬금 내려옵니다.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 EPS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긴 하는데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조금만 반등이 와도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표 주가는 낮춰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반등하는 이 와중에 시장 분위기가 풀리면 다시 PER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구간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는 과거의 실적으로만,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실적,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확실히 나온 실적으로만 목표 주가를 이제 산정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진 않죠. 별로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저희는 미래 실적을 일정 부분을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좀 넣다 보니까 목표 주가들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특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고, 오늘 결론은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좀 진짜로 정상화된다면 그 정상화되는 속도가 연준의 긴축 속도보다 앞선다면 시장은 우상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 PER이 아니라 좋아지는 시장 정상화됐을 때 정상적인 PER을 대입한다면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날이 온다면 목표 주가들은 다 상향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와 나중에 또 시장 좋아졌을 때 분위기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실적이 유지되거나 실적이 꾸준히 상향되는 회사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PER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하락한 거는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져서 PER이 올라가면 목표 주가도 확 올라가고, 그죠? 이런 또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고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적이 버텨준다면 PR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아직은 잘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이. 다만 심증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를 한다면 타이거 ETF, 그러니까 타이거 여행 레저 ETF를 분할로 조금씩은 한번 사볼 의향이 있다 정도입니다. 좀 두서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요.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